네, 오늘 그 느닷없는 인터뷰. 오늘 쭈그려 앉아서 인터뷰를 꼭 장평천. 해야 하나요? 그 장평천이 그 지금 장평천? 예, 물이 좀 별로 없고 개발하는데 그 곡선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또 만난 김에 물어보느냐고 김에 갔다 오셨어요? 갔다 왔죠. 가서 매프 2번 찍었는데 어떻게 된 거래 이거? 그 4대강 작은 4대강 같기도 하고. 맞아요. 정확히 맞는 게 이제 이 사업 고양이강 정비 사업이라는 게 2011년도 3월 달에 국토해양부가 그 고양이강 정비 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전국에 175개 하천을 대상으로 그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해 이제 전국에 공모를 냈죠.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충북이 7개가 선정이 되었고, 7개 하천이 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충주, 성문동천이라고 있어요. 충주와 제천 장평천 해서 북부 지역엔 2개가 선정이 되었던 사업이죠. 그래서 4대강도 여기 저 제천시 공직자들이 가서 배우러 가고도 하고 그래요. 그때도 똑같이 고민했던 게, 똑같이 이제 뭐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국의 4대강을 건드리니까, 아니, 이게 이제 그 오염원들을 좀 제거하고 수질 개선을 하겠다는 목적들과 여러 가지 이제 그 플러스 알파 되는 그런 목적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똑같이 얘기했던 게, 그렇다면 이 지천의 오염을 어떡할 거냐라는 이제 문제제기 있었죠. 4대강 건드리지 마라. 지천 오염부터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했더니, 이제 보란 듯이 이제 국토해양부가 똑같이 4대강 버전으로 지천 버전이죠. 지천 버전으로 이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4대강 금액만 사업. 좀 작을 뿐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하천을 바라보는 게 4대강하고 출발했던 목적이 똑같아요. 하천을 이제 준설하거나 해서 이제 수질을 개선한과 동시에 테마 하천,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 하천들로 조성하겠다. 그다음에 주변에 어떤 주변을 좀 정비해서 그래서 이제 그 환경 주변을 정비해서 그다음에 뭐 친수 공간을 조성하고 이것이 내중에 지역 관광 자원과 같이 연계되는 관광 자원을 하겠다. 뭐 이런 목적으로 갔으니까 4대강 처음에 내세웠던 목적하고 똑같은 단 지천과 예산 규모 좀 작을 뿐이죠. 그렇게 해서 됐고 그래서 장평천이 이제 그래서 이제 선정이 되었고 한 300억이 넘은 거 가지고 이제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 뭐 내용은 똑같아요. 뭐 자전거 장평천 지금 300억이? 그렇죠. 전체가 6.8km 구간이 이제 구비까지 다 합쳐갖고 300억 정도, 300억 좀 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근데 사업 내용 보면 똑같아요. 뭐 수초라든지 인공 여울도 조성하고 또 하천 주변에 정자라든지 체육공원 뭐 이렇게 만들겠다는데 물론 아직 공사 기간이고 뭐 건설가 같은 경우는 뭐 좀 지켜봐달라라고 하는 입장인데 저희가 보는 거는 전 100% 4대강 생태공원 많이 보셨잖아요. 4대강 이제 수변공원. 유속도 느려져 보여. 그렇게 됐다라고 보는 거죠. 아니요, 유속은 오히려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풍을 넓혀가지고 우리가 보는 건 사행하천이라고 해요. 물길은 항시 제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꾸불랑꾸불랑하면서 원래 그 꾸불랑꾸불랑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자기 물길 찾아서 이렇게 가는 건데 자기 길을 찾아서 가는 건데 지금 이제 우려하고 있는 게 뭐겠냐면 저거를 강폭을 넓히고 준설을 하고 직선화시키는 거야. 지금 딱 직선화시키면서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코미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사업의 애시당초 처음 목적이는 하천 수질 보호와 또 수량 보호, 그 수량 일정 부분 유지를 하겠다라는 건데, 자연 저렇게 직선화시키고 강폭을 넓히면서, 그러니까 하천 폭을 넓히면서, 또 이제 준설까지 하면서, 자, 장마 올 때는 빨리 물이 빠져나가는 효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폭이 넓으면 유속이 느려지는 거 아니죠? 반대죠. 폭이 넓으면 쭉 빠지는데 문제는 유속이 아니고, 그때는 빨라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후에 건천에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물이 한꺼번에 쫙 빠져나가니까. 말라버릴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애시당초 처음으로 목표했던 그 어떤 수량보라기보다는 빨리 건천화되게 되는 직경이 아닌가. 그 다음에 이게 요즘 생태천이라든지 이게 보건 지침들이 다 있는데 이 보건 지침에는 사실 저런 내용들이 없어요. 직강화라는 건 진짜 7, 80년대 옛날 방식인데 이게 이 사업에서도 나타났을 때 저는 장기간 장평천에 건천화가 우려된다. 그러면 물고기 영향이 있을 거 아니야? 당연하죠.
물이 없으면 사실 물고기들이나 수서 생태계들이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수질 보호인데 저게 보면 장평천에 지금 오염원들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주변의 관계 농들, 관행 논들이었죠. 논에서는 유기물질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도로에서 비점 오염 같은 것도 있고, 생활 하수도 들어오는 구간도 있어요. 자,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저감할 거냐, 어떻게 차단할 거냐는 고민 없이 저렇게 하천폭만 넓히고 쭉 한다고 해서 저게 과연 수질 보호가 될 거냐? 저는 똑같을 거라 봐요. 복개처럼 흘러가는 우리 하수물 그대로 쫙 들어가고 있거든요. 어떤 대책 없이. 자, 그런 문제라고 좀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과도한 시설 문제예요. 그쪽에다가 뭐 이제 유지하는 것도. 강제동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아파트 져주면서 곳곳에 주민 이제 편의 시설이라든지 아이들 놀이터가 젖어 있는데, 과연 하천 바닷가에 가고 누가 그 시설 이용하고 할 거냐, 정잘 이용할 거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오히려 저것의 앞으로 유지 관리하는 이 모든 문제는 제천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제천시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럼 이제 제천시가 이제 관리를 해야 하는 거니까 좀 그렇게 좀 고민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코미디 같은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제 기존에 있는 수초라든지 여울 같은 건 다 없애치우는 완전 다 밀어버리는 공사를 하면서 인위적으로 여울을 조성한다. 인위적으로 뭐 심는다며. 수초도 심고 여울을 조성했다. 아니 기존에 있는 수초와 여울이 있으면 보강만 해주면 되는 건데 그걸 굳이 왜 새로 돈 들여가지고 싹 밀어버리고 새로 돈 들여가지고 그걸 조성해야 하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여울이라든지 수초를 조성하는 것들이 지역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막연히 수초가 수질 정확히 기능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자, 그런데 그런 어떤 도면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과연 생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하느냐. 저는 아니라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 이게 코미디 같은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저게 어떤 수질 보호라든지 생태계 보호,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친수 공간을 좀 확보한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여울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그런 사행하천, 그 다음 기존의 수초라든지 생태계를 어떻게 보강할 것이냐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하는데, 저거는 진짜 무지막지한 4대강 딱 그 버전이죠. 그래서 참 걱정이에요. 깝깝하고. 저기 건설하는 업체들은 좋겠네, 뭐. 업체하고 빨리 하고 도망가야지. 그건 뭐. 돈도 좀 벌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돈 벌어서 나가겠지. 그러니까 이제 깝깝한 게 이게 전 시장님 같은 경우는 최대 치적이라고 했지만 치적 이전에 과연 저게 과연 우리 지역에서 영구히 남을 어떤 시설들도 있고 막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유지 보수 관리 그 다음에 어떤 시민들이 어떻게 좀 더 친숙하게 이용할 거냐 그 다음에 기존 생태계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먼저 전제가 돼 있어야 하는데 요번에 물 막아놓은 건 이제 공사 때문에 막아놓은 거. 공사 때문에 임시로 이제 막긴 막았는데 어도조차도 확보는 안 됐죠. 어도가. 우리가 보는 어도하고 공사 업체나 시가 말하는 어도하고 좀 개념이 다른 건데 그런 고민도 있어야 하고 또 지난주까지 가봤더니 흙터물이 상당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장마철, 지금 이제 마른 장마긴 하지만, 장마철 같은 경우는 사실 탁수라고 하는데 그것도 오염원의 하나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감할 거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지만, 답은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미 다 진행된 거. 깜깜한 거죠. 이게 하수천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하천을 건들 때는 정말 최소하고 이런 고민들 같이 먼저 좀 선행이 좀 돼야 하는데 하수촌도 지금 공사한 지 오래됐는데 또 옛날같이 변하대 하천이. 그러니까 깜깜한 거죠. 거기도 몇십억 갖다 쏟아붓잖아요. 근데 요새 또 풀도 많이 나고 옛날같이 또 변하고. 그걸 또 정비한다 해도 웃기는 거야 그게. 정비한다 웃기고 그러니까 하수천은 가만히 놔둬도 또 옛날로 돌아가고. 당연하죠. 뭐든지 그냥 알아서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이 조금만 불편하지 않게 조금만 손을 대면 되는데 그걸 너무 무지막지하게 그것도 손을 댔고 지금 한 368억이죠. 정확히 368억을 6.8km 구간에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 장평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이렇게 붙여져서 이제 전체 구간이 6.8km에 368억인데 그것도 금액이 많구나. 그러니까 돈이 문제 아니고 정말 그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형성됐던 것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자연으로 보면 많은 비용들을 자연스스로 지출하면서 만든 거야. 그럼 거기서 약간만 좀 손을 대면 되는 건데 하여튼 그래서 좀
고양이강 정비사업은 좀 실패한 사업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저 여자님 미꾸라지 퉁바오 뭐 이런 것도 퉁바는 안 삽니다. 원래 안 사네? 퉁바가 살 수 있는 조건은 안 되고요. 물이 들어서. 퉁바고 살 수 있는 거는 뭐 물살이 아주 빠르고, 아, 퉁바고. 그다음에 수질이 아주 좋아야 하는데 저기는 뭐 수질이 그렇게 일거수정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뭐 미꾸라지인지 버들치 뭐 이런 건 살 수 있는데, 하여간 거기서 뭐 불과 이제 이 공사 시작할 때만 해도 많은 이제 주민들이 낚시도 하고 뭐 상당히 뭐 수질은 좋지는 않지만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도 사라진 것도 좀 가슴 아프고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저기는 어떻게 됐어요, 이 차는? 수산 그 성면복원, 성면은 뭐 작년에 토양복원. 국정감사하면서 이 문제 가져왔죠. 국정감사하면서 이제 그 당시 광해활용단에서 뭐 이제 보고를 이제 올해 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이제 시작한대? 예, 시작한다라고 예산이 하고 없어졌다 그랬 얼마 전에 이제 그 주민 설명을 또 했더라고. 근데 예산도 많이 예산도 거의 한 90억 정도 깎였죠. 옛날보다. 몸부림쳐도. 그래서 이제 공사가 될 것 같은데 예산도 깎인 상태에서 그 뭐 하여간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예산도 깎인 상태고. 근데 이제 모니터링 같은 것도 이제 저희가 계속 광해공단에다 요청했던 게 모니터링을 객관적인 제3자가 해라. 공사를 하는데 광해공단 그걸 또 안 받고 자기네들이 직접 하겠대. 그래갖고 지금 그것도 이제 다시 이제 좀 일전을 좀 치러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하여간 뭐 느닷없는 인터뷰. 아 이거 쭉 앉아가지고 두 분이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